여보세요? 119입니다. 네, 급히 와주세요. 저희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어요. 빨리요. 지난주 새벽 73세 김영호 어르신이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내에 도착해서 응급시술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최근 6개월 동안 매일 밤 화장실을 5번에서 7번씩 가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전립선이 안 좋아진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였던 겁니다. 만약 이 신호를 조금 더 일찍 알아차렸다면 심근경색까지는 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35년간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해온 최민수 교수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확인한 충격적인 사실들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밤에 잠을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떤 날은 3번, 4번도 모자라 5번까지 화장실을 갑니다.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도 어렵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고 온몸이 찌뿌듯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지 뭐. 전립선이 커져서 그런 거겠지.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가?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의학적으로 야간뇨는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잠에서 깨는 증상을 말합니다. 정상적으로는 밤에 한 번 정도 깨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2번 이상, 특히 3번 이상 화장실을 가신다면 이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진료했던 68세 이철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평소 건강하신 편이었는데 1년 전부터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2~3번 정도였는데 점점 횟수가 늘어나서 최근에는 밤에 5~6번씩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만 유독 심했습니다. 부인께서 걱정이 되어서 비뇨기과에 가보시라고 했지만 이 씨는 남자들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며 병원 가기를 미루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심하게 붓기 시작했습니다. 숨도 차고 계단을 오를 때 힘이 들었습니다. 그제야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부전이었습니다.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해서 온몸에 물이 차는 상태였던 겁니다. 낮에는 중력 때문에 물이 다리 쪽으로 내려가 있다가 밤에 누우면 그 물이 심장과 신장으로 돌아가면서 소변으로 배출되는 겁니다. 이 씨의 야간뇨는 전립선 문제가 아니라 심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였던 것입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고 지금은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이 씨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무서운 병의 신호였다니 정말 몰랐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야간뇨의 원인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심각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혈관 질환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심부전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낮 동안 다리와 발에 물이 고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밤에 누우면 이 물이 혈관으로 다시 흡수되고 신장이 이것을 소변으로 만들어 내보냅니다. 그래서 밤에 소변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밤에 3번 이상 화장실을 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 위험이 7배나 높다고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당뇨병과 그 합병증입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혈당이 높아지면서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갑니다. 당이 물을 끌고 나가기 때문에 소변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특히 당뇨병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밤낮 가리지 않고 소변량이 늘어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당뇨병성 신증입니다. 당뇨병이 오래되면 신장이 손상되는데 신장이 소변을 농축하는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묽은 소변이 많이 나오게 되고 특히 밤에 더 심해집니다. 세 번째 원인은 수면무호흡증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입니다. 자는 동안 숨이 자주 멈추는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몸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 심장에서 ANP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이 소변을 많이 만들게 합니다. 또한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잠을 깊이 자지 못합니다. 얕은 잠을 자면 방광의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게 되고 깨면 화장실에 가고 싶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야간뇨가 심해지는 겁니다. 네 번째는 약물 부작용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데 그중 일부는 야간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뇨제입니다. 혈압이 높거나 부종이 있을 때 처방받는 약인데 이것을 저녁에 드시면 밤에 소변이 많이 나옵니다. 또한 일부 항우울제나 수면제도 방광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칼슘 채널 차단제 같은 혈압약도 야간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립선 질환입니다. 물론 남성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도 야간뇨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눌러서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방광에 소변이 조금만 차도 자주 마려운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립선 문제만 있는 경우는 낮에도 증상이 있다는 점입니다. 소변 줄기가 약하고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고 소변을 참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만 유독 심하다면 전립선보다는 다른 원인을 먼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과민성 방광입니다. 이것은 방광이 예민해져서 조금만 차도 소변이 마려운 증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방광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고 신경 조절 기능이 약해지면서 생깁니다. 특히 여성에게 더 흔합니다. 일곱 번째는 수분 섭취 패턴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낮에는 물을 잘 안 마시다가 저녁에 갑자기 많이 마십니다. 혹은 저녁 식사 때 국이나 찌개를 많이 드시거나 자기 전에 과일을 많이 드십니다. 수박이나 참외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은 특히 그렇습니다. 또한 카페인이 든 음료나 술도 문제입니다. 커피나 녹차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소변을 더 많이 만듭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에 이런 음료를 많이 드시면 당연히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신장 기능의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신장은 낮에는 소변을 농축해서 적게 만들고 밤에는 더 농축해서 자는 동안 화장실을 안 가도 되게 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조절 능력이 약해집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오래된 분들은 신장이 손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장 기능 검사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위험 신호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갑자기 야간뇨가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한두 번 정도였는데 갑자기 네다섯 번 이상으로 늘어났다면 이것은 몸에 급격한 변화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2주 이내에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었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야간뇨와 함께 다리가 붓는 경우입니다. 특히 양쪽 다리가 모두 붓고 양말 자국이 깊게 파이며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자국이 한참 남아 있다면 이것은 심장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특히 누우면 숨이 더 차서 베개를 높이 베고 자거나 밤에 갑자기 숨이 막혀서 깨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신부전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방광염, 방광암, 신장결석, 전립선암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통증 없이 피만 나온다면 암을 의심해 봐야 하므로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소변량이 비정상적으로 많거나 적은 경우입니다. 하루에 3리터 이상의 소변이 나온다면 당뇨병이나 여붕증 같은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반대로 소변량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몸이 붓는다면 급성 신부전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야간뇨 때문에 낮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입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낮에 너무 졸립거나 피로가 심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기분이 우울해진다면 이것은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상태입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다 보면 어두운 곳에서 넘어질 위험이 큽니다. 특히 어지러움증이 있거나 시력이 좋지 않거나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여덟 번째는 당뇨병이나 심장병, 신장병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면서 야간뇨가 생긴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야간뇨가 질환의 악화를 의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야간뇨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환자들에게 직접 권장해서 효과를 확인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수분 섭취 시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하루 필요한 수분량은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인데 이것을 저녁 6시 이전에 대부분 마시는 겁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조금씩만 마시고 자기 2시간 전부터는 가능하면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때 국이나 찌개에 국물을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과일도 저녁 늦게 먹지 마시고 먹더라도 수박이나 참외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카페인과 알코올을 피하는 것입니다. 커피, 녹차, 홍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이뇨 작용이 있어서 소변을 더 많이 만듭니다. 특히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은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서 소변을 많이 만듭니다. 저녁에 술을 드시면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방광 훈련입니다. 이것은 방광이 더 많은 소변을 담을 수 있도록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낮 동안 소변이 마려울 때 바로 가지 않고 5분에서 10분 정도 참는 연습을 합니다. 점차 시간을 늘려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참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단, 무리하게 너무 오래 참으면 방광염이 생길 수 있으니 적당히 하셔야 합니다. 또한 요로 감염이 있거나 전립선 비대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골반저 근육 운동입니다. 이것은 케겔 운동이라고도 하는데 방광과 요도를 지지하는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소변을 참을 때 사용하는 근육을 5초간 조였다가 5초간 풀어줍니다. 이것을 10회씩 하루에 3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하시면 2주에서 3주 후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는 다리를 올리고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신부전 때문에 다리에 물이 차서 야간뇨가 생기는 경우 오후 늦게나 저녁 식사 후에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30분 정도 누워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리에 고인 물이 혈관으로 다시 흡수되고 낮 동안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러면 밤에 누웠을 때 갑자기 소변이 많이 나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적절한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장 기능을 개선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며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단, 저녁 늦게 운동하면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오후 4시 이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비만은 수면무호흡증의 주요 원인이고 수면무호흡증은 야간뇨를 악화시킵니다. 또한 과체중은 방광을 압박해서 소변을 자주 마렵게 만듭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는 침실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침실을 적당히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너무 춥거나 더우면 자주 깨게 됩니다.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 조명을 설치하세요.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센서 등이나 야간 등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아홉 번째는 잠자리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만드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1시간 동안은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수면의 질이 좋아져서 자다가 깨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열 번째는 약물 복용 시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아침에 드셔야 합니다. 저녁에 드시면 밤에 소변이 많이 나옵니다. 다른 약들도 야간뇨를 유발할 수 있으니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복용 시간을 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1번째는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에 물이 고이고 이것이 밤에 소변으로 나옵니다. 특히 신부전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염분 제한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염분 섭취량을 5g 이하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김치, 젓갈, 장아찌 같은 짠 반찬을 줄이시고 국이나 찌개에 국물을 적게 드세요. 라면이나 즉석식품도 염분이 많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을 아예 안 마시는 것입니다. 일부 분들이 밤에 화장실을 안 가려고 낮에도 물을 거의 안 드십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탈수가 되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전이 생길 수 있고 신장 기능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요로 감염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는 필수입니다. 단지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둘째, 증상이 있는데도 병원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가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간뇨는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심해지거나 다른 증상이 동반되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셋째, 임의로 약을 끊는 것입니다. 이뇨제나 다른 약 때문에 야간뇨가 생긴다고 해서 임의로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혈압이 급상승하거나 신부전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넷째, 수면제나 진정제를 마음대로 복용하는 것입니다. 자다가 자주 깨니까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제는 방광의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밤에 화장실 가다가 어지러워서 넘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다섯째, 민간요법만 믿고 치료를 미루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들은 민간요법만 믿고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이나 한약을 먹으면서 오히려 간이나 신장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섯째, 밤에 일부러 깨워서 화장실을 가는 것입니다. 일부 분들이 침대를 적시는 것이 걱정되어서 알람을 맞춰놓고 2시간마다 깨워서 화장실을 갑니다. 이것은 수면을 방해해서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자연스럽게 마려울 때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방광염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간뇨와 함께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있거나 소변이 자주 마렵다면 방광염일 수 있습니다. 방광염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신우신염으로 번져서 심각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니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여덟째, 당뇨병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소변이 많아지고 장기적으로는 신장이 망가집니다. 정기적인 혈당 검사와 약물 복용, 식이 조절이 필수입니다. 이제 실제 환자분들의 성공 사례를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6세 한명숙 할머니는 심한 야간뇨로 고생하셨습니다. 밤에 8번씩 화장실을 가셔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낮에는 피곤하고 졸려서 일상생활이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경미한 신부전과 수면무호흡증이 있었습니다. 신부전 약을 시작하고 체중을 줄이고 수분 섭취 시간을 조절하셨습니다. 저녁에는 다리를 올리고 누워 계시는 시간도 만드셨습니다. 3개월 후 야간뇨 횟수가 8번에서 3번으로 줄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시길 인생이 달라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밤에 푹 자고 나니 낮에 활력이 생기고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즐겁고 무엇보다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69세 서동욱 씨는 당뇨병으로 인한 야간뇨로 고생하셨습니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어서 공복 혈당이 180에서 200 사이였습니다. 밤에 소변을 보러 대여섯 번씩 일어나셨습니다. 당뇨병 약을 조정하고 식이 조절을 철저히 하고 매일 4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후 공복 혈당이 110에서 120 사이로 떨어졌고 야간뇨도 두세 번으로 줄었습니다. 당화 혈색소도 9에서 6.5로 떨어졌습니다. 어르신은 말씀하시길 야간뇨가 줄어든 것도 좋지만 혈당이 조절되면서 온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피곤했는데 이제는 1시간씩 걸어도 거뜬하다고 하셨습니다. 72세 권순덕 할머니는 과민성 방광으로 인한 야간뇨로 고생하셨습니다. 밤에 5번씩 화장실을 가시는데 막상 가면 소변이 조금밖에 안 나왔습니다. 항상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있어서 외출하기도 두려웠습니다. 방광 훈련과 골반저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카페인을 끊으시고 수분 섭취 시간도 조절하셨습니다. 과민성 방광 치료 약도 복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후 야간뇨가 두세 번으로 줄었고 낮에도 화장실 가는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시길 이제는 외출할 때도 불안하지 않고 친구들과 여행도 갈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간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간뇨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주의 깊게 들으시고 필요하면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많은 분들이 증상을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 시간 조절, 카페인과 알코올 피하기, 적절한 운동, 체중 관리, 방광 훈련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좋아지실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각한 질환의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거나 다리가 붓거나 숨이 차거나 소변에 피가 섞이는 등의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작년에 제가 진료했던 김영호 어르신 기억하시죠? 야간뇨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심근경색까지 간 분 말입니다. 어르신은 완전히 회복하신 후에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밤에 화장실 자주 가는 게 이렇게 무서운 신호인 줄 몰랐다고. 만약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런 큰 병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고 말입니다. 지금은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시고 약도 잘 드시고 생활 습관도 완전히 바꾸셔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어르신은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꼭 전해드린다고 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후 6시 이후에는 물을 적게 마시기, 저녁에 카페인 피하기, 잠자리 들기 전에 화장실 꼭 가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밤을 나아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관심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